상호군을 위해서 세 번째, 앞서 얘기한 두 번째 경우, 감은 잡히겠지만, 좀 더 쉽게 제 경험을 통해서 상호군이 느낄 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다 보면, 상호군은 이제 시청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송이나 언론 매체들을 그동안 대해왔으면, 변화라는 거는 느낄 수 없이 그냥 전해주는 정보의 질, 정보에 대한 어떤 수준에 대한 것에만 아마 중점을 두고 봤을 테지만, 사실상 그러한 방송이나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전해주는 정보나 뉴스 등을 어떤 식으로 제작하고 발표해 왔는지는 방송이나 연예계에 있던 사람들만 느낄 수 있었다. 그 속에서 이 수많은 변화를, 문명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라져간 사람들, 또 새롭게 탄생한 사람들, 이런 것들 빠르게 저는 경험하고 오다 보니까 이 4차 산업 시대라는 것들이 낯설지 않고, 또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예측 능력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방송으로 데뷔하게 된 것은 제가 독립영화 하면서 영화판에 있었기 때문이고, 제가 방송으로 당시 70년대, 80년대 갈 때만 해도 보통 방송에서 드라마 예능이나 이런 걸 제작하는 PD들을 따로 선발하고 교육하고 성장시켜 왔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영상을 다루는 사람들은 주로 영화판에서 많이 보제 방식으로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독립시키고 이런 형태를 띄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라는 것들에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활용되고 PD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영화계는 필수적으로 영화판에서 활동을 했어야만 그 경력을 가지고 방송 일을 할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들어갈 때는 방송이 막 이제 후시 녹음을 마지막으로 이제 동시 녹음 시대와 맞물렸을 때 들어갔어요. 영화는 이미 동시 녹음, 촬영을 하면서 그 사운드, 배우들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카메라 녹화와 동시에 같이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장비들은 1977년에 이미 영화계에서 사용을 해 왔었고, 방송 드라마나 예능은 그 77년,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전부 후시 녹음이었어. 일단 촬영을 하고 그 촬영을 보고 스튜디오로 와서 성우들이, 배우들의 입놀림을 보고 대본을 동시에 보면서 입혔던 거예요. 그래서 80년 후반에 와가지고 배우들이 실제 라이브 방송에 나왔을 때 시청자들이 굉장히 놀랬던 거예요. 왜냐면 이미지는 저 남자 배우, 저 여자 배우를 보고 항상 연상되는 목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실제로 다르니까. 왜냐면 후시녹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성일 배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음이고 베이스음이고 묵직하고 남성다운 이런 목소리로만 각인되었었는데, 뭐 아침마당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에 아주 가냘픈 목소리로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완전히 환상이 깨졌던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 동시녹음이 시작되는 시기에 제가 방송으로 들어갔었고, 그때 또 한 번의 변화가 뭐가 있었냐 그러면, 동시녹음과 동시에 한 5년 상간의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무선 동시녹음이 장비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동시녹음을 하더라도 촬영장에 보면 기다란 장대에다가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생생한 배우들의 대사 치는 소리를 녹음을 동시에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무선 핀 마이크나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접시형 이렇게 안테나 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람한테 이렇게 멀리서 쏘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었어요. 그런 무선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녹음하는 그런 시대를 맞았었고, 그러고 나서 한 또 5년 후에 본격적으로 디지털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HD 카메라가 들어오고, HD에 맞는 이제 녹음도 좀 장비도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디지털 TV 방송에 맞춰 가지고 모든 장비들이 바뀌고 기술진들이 교체되는 그런 시점을 경험하고, 그것들이 활용되기 시작한 2018년, 이제 그때까지가 제가 디지털 방송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영화판에서는 모 영화 제작을 끝으로 이제
막을 내렸었고, 당시만 해도 프리랜서라는 개념, 뭐 계약직, 뭐 임시직, 인턴 이런 개념이 없을 때니까 아마도 대한민국에서는 방송계에서는 제가 최초로 3사 방송, 광고, 영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그러면, 제가 방송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퇴직해서 그 환경에서 나오기까지 네 번의 큰 변화를 겪었는데,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모르죠. 어떤 장비가 개발되고 어떤 문명이 바뀌고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지 전혀 일반 국민들은 못 느낄 때, 저는 문명이 바뀌는 것을 네 번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 안에서 장비나 시스템이나 활용되는 기자재들이 향상되고 업그레이드되고 바뀔 때마다 그것을 다루는 기술들이나 기능들을 소화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퇴출돼요. 그걸 보고 자랐어요. 후시 녹음에서 동시 녹음 될 때 이미 수많은 스튜디오 엔지니어들이 퇴직을 했어. 성우들이 그로부터 수많은 일자리를 잃었고 축소가 되었고, 성우들이 그때만 해도 KBS 전속, MBC 전속, 각 방송사마다 전속 성우들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 개념이 그때부터 완전히 깨어져 있어갖고 전속으로는 뽑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우들끼리 모여가지고 협회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성우라고 하는 직업이 존재는 하나 지금은 대단히 축소되어 갖고, 지금은 애니메이션이나 광고나 수많은 영상에서 나레이션 정도, TR 정도 따는 그런 정도의 몫을 입히는 것 말고는 지금은 거의 성우의 역할이 줄어들어 버렸죠. 근데 이런 성우들의 역할조차도 없어진 건데 끊임없이 끝까지 이렇게 생존력을 유지할 뿐이지, 사실상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우라는 직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앞으로도 대학에 이런 성우라고 하는 학과를 만들어 놓고 신입생을 뽑아가지고 성우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들을 배양하는 이런 고학력자들을 탄생시킬 것이냐, 지금은 그 누구도 대학의 성과라고 하는 성우학과라는 걸 만들어야 되냐라고 질문한다면 미쳤다 그럴 겁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아마 미쳤다, 지금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시대의 환경에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성우학과를 따로 만들어서 성우라고 하는 역할들이나 그 생태계를 확장시키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그러게 해요.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어떠한 장비나 생태계들이 업그레이드되고 향상되었을 때 자신의 역할이나 능력들이 쓸모없어진다는 것들 부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성우라는 역할들이 점점 축소되고 사라지고, 전석제도 없어지고,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후시 녹음할 때만 해도 장비라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이크 하지만 그 마이크로폰이라고 우리가 그랬었거든요. 스튜디오에서는 녹음할 수 있는 마이크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 마이크에 들어오는 소리들을 따로 응집하고 녹음해서 편집하고 저장하는 엔지니어가 따로 있어야 되고, 또한 목소리만 응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한 화면 속에 등장하는 바람소리라든가 물소리라든가 하는 효과음이라고 하는 에펙트만 전문적으로 녹음하고 관리하는 그런 엔지니어도 있었는데 다 지금 사라졌죠. 지금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죠? 그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불과 20, 30년 전 이야기예요. 불과 20, 30년 전. 그러니 20, 30년 전에 방송이라고 하는 환경, 이 연예계라고 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새로운 자재들이 많이 나오고 방송 송출되는 과정들이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이미 수많은 직군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난 거예요. 동시 녹음할 때도 마찬가지죠. 촬영할 때 옆에서 동시에 긴 붐 떼가지고 녹음을 하던 사람들이 곽강을 받았었어요. 그 직업들을 전문가를 양성하고 키우려고 각 방송사에서는 아카데미라는 것들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방송사에서 아카데미를 통해가지고 그러한 기술자들을 졸업시키고 배출시키는 그런 시스템들을 각자가 만들어 왔다는 말이죠. 끝까지 갈 줄 알았죠. 근데 와이어리스라는 장비들이 나왔고, 또한 새로운 무선으로 녹음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필요로 했고, 핀 마이크라고 하는 것들은 대세로 자리 잡다 보니까 방송 연예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핀 마이크를 활용하고 다루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녹음하는 엔지니어가 없으면, 그런 기술을 익히지 않는다 그러면 현장에서 동시에 녹음하던 감독들도 많은 수많은 일자리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가 되면서 실제로 제가 활동할 때 필요했던 녹음기사, 엔지니어 기사들, 성우들, TR 전문 배우들,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들이
한꺼번에 싹 사라져서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그렇게 새롭고 디지털 카메라를 다룬다든가 디지털 카메라를 운영할 줄 아는 사람들, 편집할 줄 아는 사람들, 편집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환경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필름이라, 영화 같은 경우는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필름을 일일이 가위로 잘라가지고 테이핑 해가지고 연결해서 붙이는 그런 아날로그 방식을 쓰다가 그것들이 점점 편집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들이 나와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잘리고 붙여주는, 또 방송도 마찬가지로 베타 테이블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버튼 하나 가지고 내가 필요 없는 장면들은 날려버리고 필요한 장면들만 옆에 새로운 베타 테이블로 옮기는 방식에서 지금은 디지털로 바뀌어 가지고 디지털은 하드라고 하는 공간에서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지우고 앞으로 당겨서 필요한 장면에 갖다 붙이는 역할로 변경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편집하는 환경도.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만 편집 기술만 갖고 있던 사람들의 능력들,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편집자들이 그만두고 편집 기사들이나 방송 엔지니어들이 일자리를 잃었었어요.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방송이 후시녹음에서 동시녹음으로, 동시녹음에서 와이어리스를 거쳐서 디지털 방송이 되기까지 수백에서 수천에 달하는 기술 엔지니어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디지털 환경이라든가 지금의 웹 환경에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공부하고 따라잡고 했던 사람들은 저처럼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기술이 최고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금 전부 외주로 나가갖고 혼자 뭐 조명해서 차리고 뭐 음향해서 차려가지고 독립해가지고 외주 받아가지고 짜잘한 일거리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 막 해주고 푼돈 받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생활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들은 경험을 할 수 없었지만 방송 연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4번가량의 큰 파도를 넘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웹이라고 하는 환경이 생기면서 이제 방송이나 연예계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었던 비싼 장비들이나 아니면 이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들이 웹이라는 환경에서는 스마트폰이 어쩌면 방송에서 활용하는 ENG 카메라보다 화질이 더 좋아졌고 4K까지 뭐 풀 HD, QHD까지 뭐 울트라 HD까지 뭐 이건 못 알아들으셨대요. 그냥 화질이나 선명도가 훨씬 강하다는 거, 방송에서 활용하는 것. 우리 지금 3사 방송 현재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송출받아서 TV로 보는 화면이 그게 HD급이에요, 화질이. 근데 지금 LG나 삼성에서 나오는 모니터들을 보면 QLED, 뭐 UHD, 울트라 HD급, 풀 HD급, 뭐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로 뭐 크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점점 이 픽셀이 좁혀지고 작아지고 픽셀이 뭐 100개 있던 게 뭐 15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10만 개가 되고 훨씬 선명도는 높아지고 또한 그러한 대형 화면에 비출 수 있는 영상을 담을 수 있는 카메라도 뭐 4K가 나오고 앞으로 6K, 뭐 5K가 나오고 6K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건 4K밖에 없겠지.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것은 HD급만 돼도 굉장히 선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울트라 H까지 지원이 되는 카메라로 찍어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게 된다면 엄청나죠. 그 선명도라는 건. 거기다 4K 정도면 뭐 배우들 땀구멍이나 이런 것도 모니터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상 장비들이 향상이 되고 기존에 안주하고 자신의 기술에만 만족하고 그걸로 대우받고 돈 들어올 땐 좋아가지고 그걸로만 권력을 누리고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은 지금 전부 몰락했어. 그만큼 웹이라고 하는 시장은 이제 일부 전문가들, 특수한 사람들만 다룰 수 있던 장비, 소프트웨어, 능력들이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에 압축되고 컴퓨터의 웹으로 얼마든지 누구나 편집할 수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제작했을 때 방송, 영화, 광고에서는 노출시킬 수 있는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은 정해져 있었어요. TV 아니면 영화관 그 두 군데밖에 없어요. 플랫폼이. 근데 웹은 지금 넷플릭스를 비롯해갖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너무나도 보여줄 게 많아요.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거기에 자기가 찍은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넘쳐나요. TV나 영화에서 확보하고 있는 관객 수,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수는 이제 웹에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 자, 상욱은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제 경험을
대신해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경험한 생태계조차도 이러한 커다란 변화를 겪어가면서 지금은 웹을 통해서 누구든지 핸드폰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고 그것들을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플랫폼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돈 한 푼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왜 안 할까? 왜 못 할까? 그건 경험이에요. 자기가 시나리오 써본 경험이 없잖아요. 자기가 시놉시스 써본 경험이 없고 자기가 방송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근데 그 경험을 살려 그러면 보통은 방송사에 자신들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계에 취업을 하거나 광고계에 취업을 해야만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젊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방송 경험을 하려고 하면 방송국에 취업을 해야 되고 광고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고 영화사에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과연 이러한 큰 변화를 겪은 내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는 얘기.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러한 방송사를 취업한다든가 광고계, 영화계에 취업한다는 건 취업자를 뽑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뽑을 바에는 그 영화사나 광고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급여를 주고 여러분들의 기술을 살 때는 촬영을 잘하거나 우리 때처럼 뭐 핸드폰으로 영상을 잘 만든다거나 편집을 잘한다든가 하는 이런 구태의하는 여러분들이 소프트를 배우면은 일러스트 갖고 취업이 됩니까? 뭐 프리미어 갖고 편집 잘합니다. 취업이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없는 일. 이런 작품들을 제작한 결과물들을 웹이라고 하는 곳에 플랫폼이 노출돼 있고 그 누구나 올릴 수 있다면 과연 그럼 이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소비가 될까라는 이 마케팅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직원을 뽑겠죠. 그러니 지금은 이런 웹을 운영하는 기술도 알고 있어야 되고 과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상의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경험해봐야 되고 옛날처럼 취업을 안 해도 자신이 핸드폰으로 찍고 그 영상을 컴퓨터로 불러와서 본인이 편집하면서 스스로 기술 향상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이런 국민 누구나가 방송인이 될 수 있고 광고인이 될 수 있고 제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엇이 두려워서 대학을 가야만 자신의 앞 일에 대한 훌륭하고 확정된 피드백을 받을 거라는 착각들을 하고 사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방송이나 광고 영화 시장이 어떻게 또 바뀔 것이냐는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미 레드 카메라가 나오고 4K가 나왔을 때 이건 방송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커다란 TV로 보는 방송 3사에서 송출해주는 화질보다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유튜브 영상이 훨씬 고화질이에요. 훨씬 선명도가 높고요. 더 다양한 컨텐츠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TV를 볼지 모르겠으나 뉴스를 TV를 통해서 볼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TV 보라고 재촉을 해도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만 정보를 접하게 될 그런 시대가 와요. 지금 출시되는 모든 QLED 대형 화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컴퓨터라든가 웹이 전송하는 MP4를 지원하는 연결해서 화면을 쓸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이에요. TV하고 대번 비교가 될 거예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외국의 화려한 휴양지 같은 경우는 거의 4K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대형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나. 근데 방송에서 송출하는 자료로 뭐 세계는 걸어서 세계는 지금 뭐 이런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화질이 어떻게 되나. 그 누가 눈 아프게 흐릿흐릿하고 마치 녹화돼서 한 10년 전에 만든 녹화물처럼 이렇게 흐릿한 영상을 보겠냐고. 지금 아저씨 거 영상 보는 여러분들도 제 건 지금 HD가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으로 보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화질 떨어져요? 아무 문제 없죠. 여러분들 핸드폰 화면으로 보는 방송에서 송출하는 HD급 화면이나 제 영상이나 화질 차이 없어요. 단지 큰 화면으로 옮겨갔을 때는 차이가 나겠지. 근데 제가 카메라를 HD를 안 써서 그럴 뿐이지 제가 만약에 이 캠 카메라를 뭐 울트라급으로 바뀐다든가 4K로 바꿔버리면 방송에서 송출하는 화면보다 훨씬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가버릴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방송이라고 하는 시장이 생존되겠어요? 지금의 성우협회처럼 간간히 근신히 이끌어 나갈 거고 KBS는 어차피 국영방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해 나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오프라인적으로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사무직이라든가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업무하는 일들을 상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사라져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놓치지 말고 급여받는 한 끝까지 다니시라는 거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먹거리를 발견해야 되고 그것들을 만드는데 어떠한 능력들과 기능들이 필요한지를 목록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웹 환경에 충분히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앞으로 생존하지, 전혀 그런 것들 등한시한 채 지금에 있는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2025년 다 잘려요. 그럼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돼요? 없어요. 그러면 남들처럼 또다시 대출 받아야 돼요.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대출 받아서 차 사고, 대출 받아갖고 조그만 가게라도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환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기성세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성세대들이 저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30평짜리 아파트 10매덕짜리 살지? 간단합니다. 전부 대출 끼고 하는 거지 자기 돈으로 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본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대출 잘 나오니까 나는 신용도 높아. 이 사회에서 나는 필요하니 이제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호구란 뜻이에요. 아파트를 어떤 미친놈이 10매덕을 그걸 은행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사냐고. 그걸 대출 받아서 끼어서 사는 미친놈이 어딨냐고. 앞으로 집값도 계속 떨어질 건데. 아니 아저씨 같은 사람들한테 펜트하우스 한 10매덕짜리 100매덕짜리 롯데캐슬 롯데타워 150억 원에 판다 해도 난 돈 있어도 안 들어가요. 거기 왜 살아요 내가. 그 돈 갖고 차라리 시골에 공기 맑은 데다가 땅 크게 사가지고 운동장도 있고 마당도 있고 이런 집에 내가 내 돈 들어갖고 내 집 짓고 내가 거기서 살면 되지. 응? 한국 땅 이래봐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들이 LA에서 슈퍼마켓 한번 갈라 그래 보세요. 30분을 차 타고 가가지고 생수 한 병 사와야 된다니까. 땅덩어리가 넓은 데 살다 보면 30분 거리는 그냥 차 타고 그냥 마실 나가는 정도의 거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좁은 데 살다 보니까 빠르고 간편하게 여기서 걸어서 1초라도 멀면 안 가. 1초라도 더 걸리면 안 시켜. 좁은 땅덩어리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빠른 걸 원하고 자기 개인적인 편한 걸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의 지평을 넓히고 자기의 심성을 넓게 가지고 사고하는 폭을 넓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여행을 많이 다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여행을 통해서 국제정세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연예계에서밖에 생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술 디자인 생활을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내 생태계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면 좋고 어떤 기술들을 익히면 좋고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내가 경험한 방송 연예 광고라든가 예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앞으로 취업자리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의 먹거리는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급여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아마도 자기가 전공한 것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을 거라. 그러니까 그런 쪽의 미래는 제가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그래서 상욱은 제 경험을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수많은 직군이나 직업들이 없어질 거예요. 자신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기득권이라고 주장했던 그 계급화된 계층도 사라질 거라고요. 지금 융자 받아서 내가 30평 아파트에 산다? 빨리 아파트 팔고 은행빚 갚고 월세로 내려앉더라도 지금부터는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자기가 아껴 써야 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은행빚을 가지고 내가 차를 샀어요, 집을 샀어요 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파세요. 은행빚을 갚으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번 걸 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서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내려오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따로 설계해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지.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나는 등급이 3등급이야, 2등급이야, 은행에서 융자가 2천만 원이 돼, 3천만 원이 돼. 난 집을 담보로 하면 10억이 돼, 2억이 돼. 그걸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할까, 가게를 할까, 커피숍을 할까, 치킨 가게를 할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치킨 가게 하고 싶으면은 지금부터 치킨에 매몰되세요. 그래갖고 본인이 직접 브랜드를 만들고 생산하고 본인이 맛보고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평가받고 앞으로는 그런 시대예요.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국민들도 누구나 알아요. 광고 보고 맛있다 어쨌다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홍보하고 광고하고 개나 소나 프랜차이즈 만드는데 진짜로 먹을 줄 알고 맛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오랫동안 지새워 그 직종만을 해왔던 사람들의 음식을 먹으러 찾으러 다니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는 진짜 음식을 좋아하고 그 기능과 기술들에만 전념으로 투자했던 이런 오프라인 지갑의 식당들만 진짜로 성공할 거고, 프랜차이즈들은 그런 필요에 따라서 먹는 인스턴트와 같아가지고 등락폭이 엄청나게 크고 서로 광고비로 지출하고 서로 경쟁하고 출혈 경쟁이 어마어마하고 서로 정말 1, 2등 아닌 바에는 다 무너져 내려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사라는 것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융자받아서 쉽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들 동네에만 나가보라고. 과연 은행에서 융자받아서 커피숍을 하는데 저 사장은 커피에 대해서 쥐뿔이나 알고서 지금 저기다가 가게 차려놓고 커피 장사 하고 있을까?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있을까? 저 커피 내릴 줄은 아나? 장사 조금 된다 그러면 그 옆 동네에다가 하나 더 만들고 1호점, 2호점 만들고 고짓거리 하죠. 지금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중에 사장이 현장에 안 나와 있고 지점만 늘려가지고 매니저들만 박아놓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음식에 대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전부 쳐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래야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에게 훨씬 건강한 기회와 수많은 일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정리할 때지 미래를 예측하고 내가 먼저 뛰어가겠다고 경쟁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경험하고 쌓고 이루어 나간다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남들이 하니까 돈 많이 벌더라, 남들이 하니까 이거는 너한테 도움이 된다든가, 그건 다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진짜 기술인 기능이 자기만이 경험해왔던 것들이 돈으로 환산되고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시대이지, 옛날처럼 기술도 쥐뿔도 없고 머리에만 잔뜩 든 나 어느 대학 나왔어요 하고 TV에 나와서 떠들면서 세상 물정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인정받기 힘들어요. 앞으로는 진짜 현실에 있는 사람, 진짜 기술을 가진 사람, 진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정말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곽광받는 시대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아저씨만?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홍시장이었습니다.